예, 2024년 8월 13일, 음력으로는 7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10시가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뉴라이터에 대해서 지금 특집으로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정치산책 154번째 특집 5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김형석 씨가 임명되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뉴라이터 세력이 우리 한국 사회의 전반부의 권력 지향으로 모든 자리를 지금 현재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도 그동안 정치산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우려를 표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우려했던 내용들이 현실로 이제 다가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집으로서 우리가 걸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한국문명학술원은 학술 단체로서 샤먼 제국을 연구하고 또 우리의 태고사를 연구하고 한국사를 복원하며 우리 문명사의 징검다리를 놓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왔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중요한 고비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뉴라이터의 철학과 사상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토착 외구가, 지금 현재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토착 외구가 자국의 국민이 자국민의 국민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이영훈 씨를 포함해서 5명, 공저 5명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있죠. 반일 종족주의. 반일 종족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일제가 했던 일이 나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반일 종족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맞는 것을 뭐냐면은 도움을 주었다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일본이 영구히 조선을 지배했으면 그 속에서 영원히 우리 조선 인민은 노예가 되어 가지고 반일 종족주의로서의 한 역할의 담당자로서 아마 2등 국민이 되어 가지고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든지 반일 종족주의 같은 이런 책들이 다 이 뉴라이터들이 그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핵에 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온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강 네 번째 강의에서 뉴라이터들의 변정극우 이데올로기 세력과 진보민주 통일 이데올로기의 한판 승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뉴라이터의 변정극우 이데올로기의 세력에 의해서 진보민주 통일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무너지면 엿먹었다. 이 상태가 지금 현재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변정극우 이데올로기 세력인 라이터 세력에게 이렇게 진보민주 통일 이데올로기 세력들이 엿먹게 되었느냐면은 그것은 바로 문재인의 무능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진보민주 통일 세력에 김구라든지 그 다음에 김대중이라든지 노무현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재인이나 이낙연, 조국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변정극우 이데올로기 세력에 완전히 엿먹게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재인은 노무현 재단에서 축출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출당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양산 평산마을에서 쫓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낙연은 호남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호남을 욕먹인 사람으로서 가장 비루하고 비겁하면서 비열하고 비참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야말로 변정극우 이데올로기 세력으로서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수박 노릇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아마 앞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을 비롯해서 이낙연이, 조국, 임종석이, 노영민이, 박병석이, 김진표, 심상정이, 그 다음에 전해철이, 양정철이 이런 사람들만 보면은 아주 역겨울 정도로 뭐냐면은 아주 제가 원망과 실망과 한탄스러움이 공존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진보민주통일 세력에게 이 서글픔과 아픔을 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심어주는 것을 생각하면은 돌로 쳐 죽이고 맷돌에 갈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진보민주 통일 세력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된 원흉 중에 원흉이다. 저는 그렇게 깊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독립기념관의 김형석이라는 뉴라이터 세력이
이미 임명이 된 이상 더 이상 이제는 윤석열 정부를 비롯하여 현재의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뉴라이터의 세력들과의 전면전을 이제는 시작할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보민주통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시민계급으로서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으로서 우리가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다시 한번 촛불혁명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리고 김규식이 이런 사람들이 남북 민주 평화 통일 세력으로서 남북 연석회의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7.4 남북 공동성명을 확대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자주민주 평화 통일 세력으로서 우리의 진보민주 통일 세력이 확고히 정신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뉴라이터 세력의 대결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제가 한국무명학술원에서 알려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전선은 진보민주통일 이데올로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정치하고 시민계급인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정치 투쟁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남북 통일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목표는 자주민주 평화통일 세력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영국과 미국의 인간을 자본으로 보고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물질 만능주의의 사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독일 스칸디나비아식 스위스식 모델로서 우리가 질서 자유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수평적 리더십과 바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와의 갈등 속에 국가가 중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질서를 가지는데 자유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질서 자유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정치를 앞으로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동섭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또 제가 부르짖고 있는 생활민주주의의 완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1919년 3.1 임시정부의 국통을 개성해서 4.19와 불의에 항거한 5.18 민주화 운동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앞으로 굳건하게 우리의 정치 투쟁을 우리가 벌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부합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문명사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세력으로서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김구 선생은 물론이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우리가 좋은 점을 잘 받들어서 여기에 대인스럽고 선비스럽고 양반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인이나 선비나 양반은 우리가 과거에 조선시대 때 이야기하고 있는 계급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큰 목표 지향성을 향해서 대인스럽고 선비스럽고 양반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학문적인 소양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학문적인 소양은 진리에 부합하고 인간성에 부합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문명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역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숭고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명사를 발전시키고 역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숭고함이 바로 진보 민주 통일 이데올로기로서 우리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뉴라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변적 극우 이데올로기 세력이 그동안 조선 인조 반정 이후에 280년, 일제시대 3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약 80년 동안 약 400년 동안에 집권한 그들의 정신 바탕인 이기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변절적인, 그리고 물질만능주의고 배금주의적인 이런 사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영미식의 수직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서 이승만을 추종하는 이 세력들은 결국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의 더러운 친일 세력과 친일 부역 세력의 역사를 스스로 숨기고 감추고자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들이 만들어낸 사상과 철학이 바로 변종 극우 이데올로기 세력이고, 이게 뉴라이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민주 통일 세력은 항상 이타적이고 협동주의자적이고 정의롭고 공정한 삶을 인간 내면에 언제나 공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대인스러움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격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동물은 짐승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멋있는 사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소양이 필요하고, 학문적인 소양은 바로 역사성과 현실성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비겁하고 비루하고 비열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일 때 인간의 공동체는 너무나 살기가 싫은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대중 재단, 노무현 재단 이러한 훌륭한 우리의 유산의 방향성을 잘 잡아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극복하고 우리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이고 평화롭고 통일을 목표로 해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조직적인 힘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으로서 김대중 노무현을 우리가 잘 이어나가서 우리의 진보 민주 통일 세력을 망친 이 문재인이를 쳐내고 우리는 노무현 재단도 이 문재인과 결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따랐던 수박은 물론이고 진보 민주 통일 세력 안에 뉴라이터적 변종거구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수박들을, 즉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 수박들을 우리가 이번에 솎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진보 민주 계열의 최고의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아보면 바로 김대중, 노무현, 이해찬, 이재명,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어가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동안에 발톱을 숨기고 꼬리를 숨기고 뉴라이트 세력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민주당 내 수박의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일파 문파를 우리는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무현 재단을 대표하고 있는 유시민 선생도 문재인과 결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내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우리가 해야만이 유시민 선생도 진보 민주 통일 세력의 바로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기를 저는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는 이 문재인과 이낙연을 쫓아내고 실질적인 직접 민주주의적인 힘인 정치의 기본 틀인 권리당원의 실제화와 당권 주권주의를 우리가 이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 위기가 곧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앞으로 2년 동안에 이 진보 민주 통일 세력은 어마어마한 당내 민주주의, 당권 중심주의, 권리당원의 실제화로 우리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에 대한 과감없는 발전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부합하고 문명사 쪽으로 발전하여 우리가 학문적인 소양을 더 높일 때 우리 한국 사회는 더욱더 발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끔은 그러면 우리의 전통 뿌리 사상에 우리의 전통 사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은 기독교는 기독교 편을 들고 불교는 불교의 편을 들고 그 다음에 민족 종교는 민족 종교의 편을 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통 사상의 신바람 문화와 신바람 사상을 알지 못하는 학문적 소양이 뒤떨어진 상태에서
내뱉는 무식한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신바람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풍각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긍정적이고 초긍정적인 전통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샤머니즘, 샤먼 무제국에 기반하는 전통 뿌리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무속인들이 점이나 보고 굿을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하는 그러한 데서 벗어나가지고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무속인들이 과거의 최고의 엘리트가 되도록 노력하고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반지하에서 사주관상 운세나 봐주면서 돈 몇 푼 받아갖고 사는 것은 이 샤먼의 선생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한 전통 뿌리 사상인 이 신바람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풍각정의 우리의 초긍정적인 우리의 삶을 우리가 영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사상은 바로 무속 샤머니즘이고, 여기에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가톨릭, 민족 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샤먼 제국의 부활을 바탕으로 하면서 우리가 샤먼 제국, 샤먼 문명, 샤먼 사상, 샤먼 제도에 우리가 힘입어서 앞으로 우리의 굳건하고 견고한 우리의 전통 뿌리 사상을 이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보 민주 통일 이데올로기를 지켜나가는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말과 글을 바탕으로 하면서 한자를 익히고 범어를 배워나가면서 우리의 말과 글을 진리에 부합하게끔 이끌어가고 인간성에 부합하게 이끌어갈 때 우리는 바로 문명국가가 되고 정말로 우리가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선반도를 세계 학문의 메카로 삼고 본향으로 삼고 세계 민주주의 본향으로 삼고 태고사의 쇠발경 한국사의 복원이라는 징검다리를 놓음으로써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언제나 떳떳하고 의연한 대인으로서 다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평화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5번째까지 뉴라이터들, 변종 극우 이데올로기 세력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 발호하고 있는 것을 선전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진보민주통일 세력들이 제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항상 전선에 서 있는다는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해남이 낳은 훌륭한 신인 김남주 선생이 했던 우리가 웃고 떠들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뉴라이트가 되겠죠. 토속 외구가 되겠죠. 친일 부역자.
그리고 남북 이데올로기로서 종북주의자라고 항상 뺄갱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극우 단체들, 구테타 세력, 검찰 구테타 세력, 관료로서의 기득권 세력, 금융자본가 세력, 부동산으로 돈 버는 놈들, 이들이 바로 그들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국민이 자국민을 식민지하겠다는 이론이 바로 뉴라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서 이번 기회에 이들을 확실하게 밟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던 진보 민주 통일 세력의 수박들인 바로 진보 민주 통일 세력 안에 있었던 뉴라이터인 세력들, 문파의 추종자들, 일명 수박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내부 권력 투쟁으로서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 호남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토 세력과 노무현 문재인을 따랐던 문파 세력들이 윤석열에게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오늘날에 한국이 휘청휘청하는 지경까지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내에 바로 수박이라 일컫는 뉴라이터들 세력들, 변종 극우 이데올로기 세력들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제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문재인에 대해서 원망과 아쉬움과 비통함을 금할 길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특집 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